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건천궁에 있는 공예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백동촛대, 사방탁자 등 모두 9점의 공예품을 가져갔습니다. 무려 1년이 넘게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쓰던 거 아닙니까? 왕이 쓰던 거죠. 그리고 김건희가 가지고 갔다는 거죠. 매우 귀중한 물품들인데 저걸 자기 방에다 갖다 놔. 그냥 가서 이제 야, 문 열어라. 실제로는 명성왕후가 고종보다 더 큰 권력을 바로 명성왕후의 물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왕비가 왕하고 같이 업무 보고를 받은 사람이 명성왕후 딱 하나인데 김건희 여기 있잖아. 물품들을 야, 내 방으로 다 갖고 와. 지시해가지고 거의 99.9% 갈 때 뭔가 부적을 난 갖고 갔을 거다. 그 오래된 그림들 그거 순식간에 위조한다고 하던데 하루면 축하 행사 그걸 진찬연이라고 하는데 진찬연 병풍이 딱 걸려 있는데 그 주체가 왕비야.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대통령 임기 중이던 2023년 3월 5일 연락도 없이 경복궁 건천궁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출입 통제구역을 서슴없이 다닌 이들 부부는 명성황후 시해 장소인 곤령 앞까지 들어가 10여 분간 단둘이 머물렀습니다. 대체 그 안에서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었는데 일부 단서가 될 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방문 이튿날 대통령 비서실이 국가유산청 국능유적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건천궁에 있는 공예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국능유적본부는 건천궁 공예품은 진본 대신 전시할 목적으로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들이 제작한 재현품으로 전시용을 제외한 일부는 대여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약 일주일 뒤 옥새를 올려두는 탁자인 보안 2점, 옥새를 보관하는 보함 2점, 왕을 상징하는 붉은 상자인 주칠함 2점과 백동촛대, 사방탁자 등 모두 9점의 공예품을 가져갔습니다. 대통령실 주최 행사용 물품 전시라는 명분을 댔는데 빌려간 물품을 실제로 어떤 장소에 비치했는지는 관련 기록이 삭제돼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왕비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건지 경복궁 아니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인정전 어제에 들어가고 하다못해 임금이 쓰는 물품을 가져다가 관저에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대통령실은 이렇게 가져간 물품들을 무려 1년이 넘게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15일에야 공예품들을 국능유적본부에 돌려줬습니다. 김건희 씨는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입장 기록도 남기지 않고 들어간 사실이 밝혀진 바 있는데 이 역시 유적을 사적으로 반출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공예품이 아니라 왕의 물품. 예, 그렇지. 정확하게. 왕이 쓰던 거 아닙니까? 왕이 쓰던 거죠. 그리고 네. 뭐- 정확히 이야기하면 왕의 물품과 왕의 상징적 기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설명 좀 해서 어떤 물건? 뭐 기본적으로 오늘 나올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이 경복궁 건천궁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늘 왕 어좌 옆에 있었던 옥새를 보관하고 있는 뭐 보함, 옥새를 주칠함. 보관하던. 예, 말 그대로 임금의 상징물인 옥새를 보관하던 보함과 또 그 보함을 바치고 있는 탁자, 보안이라고 하는 또 다른 탁자 이런 상징적인 그 기물들을 김건희가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근데 그걸 똑같은 걸 갖고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복제품. 그러니까 저것도 실제로 저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재현품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거는 이제 대대로 장인들 저걸 만들던 사람들의 후예들 무형문화재들이죠. 그런 무형문화재들이 만든 매우 귀중한 물품들인데 저걸 자기 방에다 갖다 놨다. 그러니까 자기 방에다가. 예. 저는 대여라고 하는데 이 대여라는 말도 안 맞다고 보는 게 저기를 간 다음 날 대통령에서 연락 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찍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평생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대여라는 게 어딨어? 대통령실에서 표현을 대여라고 했지 갖다 달라는 거잖아요. 갖고 와라. 대통령실에서 전화하면 알겠습니다 하지. 갖다 누가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날 2023년 3월 5일 날 갑자기 이제 경복궁을 가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는 이제 문화재청이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에 경복궁을 담당하던 국능유적본부가 있는데 전혀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간 거야. 그냥 가서 간 이제 야, 문 열어라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문이 잠겨 있는데 문 열라고 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휴일 날이었는데 그냥 가서
본인이 이제 근정전도 가고 경회로도 가고 또 임금만이 갈 수 있는 특별한 정자가 있어요. 그 뒤에 향원정이라고. 예. 그 향원정은 이제 왕만 가는 데입니까? 예, 왕만 가는데 다리 하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 다리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없고 하나가 남아 있는데 임금이 이제 그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서 쉬는 정자인데 왕만 들어가는 우리나라 이제 왕실 3대 정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정자예요. 그 정자에 갔다가 이제 건천궁에 이제 곤령 앞까지 들어간. 이 왕의 상징으로 쓰던 물건들 예. 그거를 지금 어디다 갖다 놨는지 기록이 삭제됐다고 하는 거 보면 예. 어디다 갖다 놨는지 알려도 되는 거면 삭제 안 했겠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침실이나 원래 공공 장소에 갖다 놨으면 그걸 왜 숨기거나 하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게 왕의 물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명성왕후가 고종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 건천궁이라고 하는 곳이 명성왕후가 고종한테 자기 남편한테 자기의 공간 실제 왕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경복궁이다 그러면 뭐 통명전 창덕궁이다 그러면 대조전 이렇게 역사학자시니까 아주 그냥- 왕비 전각이 따로 있는데 네. 명성황후는 그 왕비 전각으로 만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궁 안에 궁 또 다른 궁을 만들어서 독자 자기의 궁을 만든 거예요. 그 궁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명성황후의 물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궁을 다시 지은 거예요. 다시 지은 거죠. 명성황후를 위해서? 명성황후를 위해서 집무실 지어달라는 거야. 1873년에 이제 고종이 10년 동안 저 신정왕후 조대비가 수렴청정하고 대원군이 집권하고 그 이후에 명성황후가 자기 시아버지를 내쫓아 버리거든. 네. 내쫓아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쫓겨나. 그렇죠. 쫓겨나고 나서 자신의 공간으로 만든 게 건천궁이에요. 이 건천궁에 명성황후가 여기서 이제 국가 통치를 한 거야. 실제로 명성황후는 그 여러 기록을 보면은 고종이 신하들한테 이제 업무 보고를 받잖아요. 이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옆에 앉아 있어. 조선 500년 역사에서 왕비가 왕하고 같이 업무 보고를 받은 사람이 명성황후 딱 하나인데. 김건희 여기 있잖아. 바로 김건희가 이게 핵심이야. 롤모델이네. 어제는 이제 국가 때 이런 얘기까지 할 그렇지. 시간이 없었는데. 롤모델이네. 그래서 롤모델이네. 이 김건희가 고종과 명성황후 같은 자기 사실 윤석열이 얼마나 허접하겠습니까? 웃겨. 그러니까 완전 명성황후도 감정이입니다. 남편이 엄청 허접했거든.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통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업무복을 받고 명성황후가 거의 직접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이제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겠지. 그렇지. 그래서 명성황후가 집권했던 건천궁을 직접 간 거고 명성황후가 쓰던 저 물품들을 야, 내 방으로 다 갖고 와. 지시해가지고 저 김건희가 경복궁에 딱 도착해서 예. 찍어갑니다. 근정전 갔다가 경회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가는데 그게 왕의 길이었다고요? 거의 다 그렇죠. 왕만 가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그걸 다 알 수가 없어. 누군가가 그렇지, 고치했지. 누군가가 왕의 코스를 그 알려준 이배용 것 같아. 국가교육위원장이 옆에 같이 다녔던 거 네, 아닙니까? 처음에. 이배용 이분이 조선시대 전공자고 예, 조선시대 전공자 중에서는 상당한 네. 높은 수준의 최고 수준의 연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배용 씨를 가이드로 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예. 들고 가면서 그래서 여기를 가야 된다. 그렇죠. 왕의 어떤 흔적이 있는 여기를 가야 된다고 쭉 코스를 거기만 찍어갔구나.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어쩐지 보십시오. 종묘도 간 거 아닙니까? 네. 종묘. 종묘에 갔는데 종묘에 신실에 들어갔다고 나오잖아요. 네. 신실이라는 게 종묘에 왕의 신주를 보관한 그 정전과 영령전인데 그 공간 안을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 예. 아닙니까? 문을 열어라. 귀신 예. 모시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지. 교수님 질문 하나 예. 더. 저기 건천궁에서 이거 저거 찍어가지고 가져왔잖아요. 예. 가져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건천궁이나 종묘 신전에 뭔가를 두고 오진 않았을까요? 거기서부터는 우리 의원님의 영역이 아니지. 아니 근데 조선 왕조 시절에 이제 그 유명한 장희빈 사건.
장희빈이 이제 인현왕후를 뭐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인현왕후 전가 근처에다가 그 주수를 위한 부적을 심고 인형을 만들어서 뭐 묻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그것 때문에 그 사약받고 죽었잖아요. 예. 실제로 조선 왕실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없었던 건 아니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곤영합에 들어가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단둘이 10분 동안 있었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진짜 이상한 일이죠. 아, 그래서 도대체 뭘까? 많은 국민들이 많은 상상을 하는데 저는 거의 99.9% 갈 때 뭔가 부적을 난 갖고 갔을 거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숨겨놨을 거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약간 비슷한 생각이 같은 맥락인데 이 조선 왕조가 거기서 끊기잖아요. 예. 말하자면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자기를 왕족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왕이라고 그러니까 끊긴 왕조를 그 영성하고 한이 서린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시해됐으니까 왕족의 한이 서린 곳에 가가지고 내가 있겠으니까 저를 좀 봐주십시오 조상님 하며 뭔가를 두거나 그러니까 10분 동안 경호원들 다 물리치고 둘이 들어가서 앉았지. 그러니까 뭐 뿌리고 막. 남편 거기 무릎 꿇게 한 다음에 막 절하라고 하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았을까 주술적인 행위를.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인데 네. 제가 또 이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그 수장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왕의 보물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보물 정도가 아니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예를 들어 거기 그림이 많잖아요. 그림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수장고 안쪽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앞쪽으로는 왕실에 썼던 액자 편액들이라고 편액들이 쭉 있고 뒤쪽으로 이제 병풍하고 이런 게 쭉 놓여져 있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림을 이제 그 오래된 그림들 그거 순식간에 위조한다고 하던데 하루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던데 그걸 들어보시죠. 순식간에 하루의 위조는 어렵고 하루는 이제 방식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그리는 방식이 있고 네. 하나는 그것을 정밀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한지에다 출력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루에 가능하게 할 수 있죠. 그 대신 이제 배접을 하는 것까지 하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는데 그럴 개연성 그러니까 당시에 관장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뭐 연락은 뭐 충분히 될 수 있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이제 증언이 없어요. 국립고궁박물관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에 그 김건희를 안 내고 갔던 분 두 사람이 퇴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현 관장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라 그랬더니 그때 수행했던 관장과 학예연구 부장이 퇴직을 해가지고 학예사들이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그거는 예. 말이 안 되는 것 예.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뭐 전화번호가 있을 텐데. 예. 아니 모셔와야죠. 제가 데려와다 궁금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복잡 있더라고요. 복잡하게 제가 지금 흥미로운 이야기 하면은 제가 원내 지금 부대표인데 대통령님이 원내 대표단을 저 용산 관저로 초청을 해서 저녁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식당에 만찬장이었죠. 네. 만찬장 뒤에 병풍이 있는데 네. 그 병풍을 보내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가 이제 그 진찬도 그러니까 왕실에서 하는 그 여러 이제 뭐 축하 행사 그걸 진찬연이라고 하는데 진찬연 병풍이 딱 걸려 있는데 그 주체가 왕비야.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그거 왕의 진찬연인지 왕비 진찬연인지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그렇죠. 거의 없는데 역사학자야 저는 되지. 이제 뭐 특히나 조선시대 왕실 정치사 전공자고 왕실 문화 강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병풍이 눈에 확 왕의 들어오더라고요. 잔치인데 왕비가 주최하는. 그러니까 왕실 잔치인데 99%가 왕의 잔치고 1% 정도가 왕비 잔치인데 그 병풍도 왕비가 주최하는 병풍은 거의 없는데 어허. 왕비가 주최하는 딱 야.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알고 한 놀랍. 거네. 이거 역시 김건희다. 대통령실하고 관저에 그림, 예. 병풍 이런 거를 그 김건희가 걸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고 많은 도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봐줬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김건희의 범죄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맞죠? 네, 그렇죠. 거기에 그 계엄도 다 포함되는 거고 오늘까지 오는 거야 특검까지. 그렇죠. 김건희의 범죄의 첫
단추야.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게 왜 범죄가 아니야? 김건희 범죄 특징 중에 하나가 범죄 이력이 많은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옐로우 저널리즘 아닙니다. 아,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게 네. 그 본질적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한 이름이 다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냥 뭐 애칭으로 그냥 세강자라고 하겠습니다. 세강자. 세강자가 있지 않습니까? 요 세강자라는 인물이 김건희의 뿌리, 김건희 범죄의 시작점, 어쩌면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그 금융 범죄들, 그 중에서도 주가 조작 범죄들, 그렇지. 그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크고 한국의 어떤 검찰 조직의 문제점하고 바로 붙어 있는 그렇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렇지. 네, 1차 주가 조작 사건과 2차 주가 조작 사건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옐로우가 아니다. 그렇죠. 라고 이제 SBS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저는 뭐 상당히 옐로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건희가 지금 기소돼 있는 건은 1차 주가 조작 사건 때는 이게 이미 이제 기소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서 그래서 기소를 못 하고 2차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만 지금 특검에서 기소를 해놓은 상태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세강자가 여기에 이제 그 고리를 딱 만들게 되면 1차 사건과 2차 사건의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럼 이제 형사 사건에서는 이게 한 덩어리로 묶이면 공소시효가 완결이 안 돼요. 이게 하나로 묶여버리면 이거 옛날 사건이니까 이건 끝났습니다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1차 사건도 기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 세강자와 김건희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1차 사건과 2차 사건을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습니다. 왜냐면 김건희 모녀도 1차 사건과 2차 사건에 다 쫀주 역할을 한, 다 계좌를 집어넣었던 주요 인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세강자는 또 김건희의 계좌가 1차와 2차의 다수였고 이 인적 자원이 이 공유되게 만드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 인물로 특검에서도 보고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 됐고 그 밀접한 관계 알겠습니다. 자. 됐고 밀접한 관계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됐고 밀접한 관계 얘기해줘. 여기까지는 이제 그 지상파용이고 네. 사실 이제 그 저희가 주목하게 된 거는 밀접한. SBS 기사에 등장하는 이제 맥락의 문제거든요. 예. 맥락이 중요합니다. 기사를 볼 때 그냥 팩트만 보는 거 누가 못합니까? 네. 하지만 저희 같은 이 전달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그렇지. 일반적인 기사에는 잘 안 나오는 특히 지상파 기사를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하는 어휘 선택을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SBS의 첫 번째 단독 보도에 뭐라고 단어가 되어 있냐면 개인적으로도 밀접한 관계. 그렇지.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보고 있는 뭐 이제 금융 범죄 관련된 뭐 이런 거 중요하죠. 네. 하지만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다. 라고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이 단어에만 매몰되면 안 돼. 그다음에 뭐냐? 왜 건진 법사가 그 휴대폰 김건희의 개인 휴대폰을 갖고 있었느냐? 건진의 법당을 털었는데 그 휴대전화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2013년부터 16년까지 사용한 그 폰. 그렇습니다. 근데 SBS 기사 내용을 보면 그 폰 때문에 김건희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건진이랑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급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지. 옛날에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이런 급이 아니거든. 내가 아니지. 이제 대통령 배우자이자 V 제로인데 옛날에 그 내 양아치 미안합니다. 그게 잘 못 나갈 때 친구랑 이제 끊어야 되잖아요. 왕이 되고 나면. 근데 못 끊고 계속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어. 왜냐? 그 휴대폰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아, 약점. 네, 그 일종의 이제 볼모, 인질 같은 걸로 건진한테 잡혀 있었던 거죠, 걔가. 그렇지. 근데 특검이 압수해 가가지고 그 인질을 구출을 해온 겁니다. 어. 인질 휴대전화를 까봤더니 거기에 뭐야? 500여 건의 문자 메시지가 있다. 뭐야? 어떤 내용이야? 네. 그거를 장경태 의원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네. 자, 은밀한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뭐야? 한 발 더 나가네. 한 은밀한 단계 관계. 나간 표현을 했어요. 은밀한 관계. 자, 밀접한 관계와 은밀한 관계 사이에 공유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밀자가 들어갑니다. 밀. 굉장히 비밀스럽고 아주 밀도가 높은 관계다. 굉장히 진한 어떤 냄새를 풍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뭘 취재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이런 거는 특검을 바로 따가지고는 좀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저희 같은 이제 평론가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정보입니다. 그럼 보통 이제 뒤를 딴다고 하잖아요. 뒤를 딸 때
취재 기자들하고 친한 기자들 두 단계를 건넙니다. 두 단계를 건너면 쓱 찔러서 물어볼 수 있거든. 이게 정식 취재가 아닌 척. 형 그거 뭐야? 봤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문자를 실제로 봤느냐? 를 물어봤는데 봤대? 이게 SBS만 취재한 게 아니고 여러 매체가 이 사안을 취재를 했더라고요. 보도를 SBS 간 거고. 근데 문자를 본 기자들이 있어요. 오, 있어? 어떻게 봤는지 모르죠, 저는.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너무 재밌다. 문자를 본 기자들이 있는 것 같고 친한 기자들을 통해서 찔러봐도 문자 내용은 기자들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려고 그러고. 뭔가 세구나. 굉장히 세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내용만 표현해드리자면 그렇습니다. 특검 쪽에서 문자를 본 사람들 중에서 이거는 이제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문자를 봤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느낌으로 해석을 하느냐라고 할 때 이 윤석열이 빙신아 라는 식의 감탄사 이 멍청이 모질이야 라는 식의 감탄사가 나온 분이 있었다. 저는 다른 기자에게 예. 뭘 들었냐면 뭐 텍스트도 있겠지만 이모티콘도 있을까? 이모티콘. 거기까지 갑니까? 예. 오늘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법정은 다르지만 같은 재판 법원에 갔잖아. 근데 그 동선을 마주치지 않게끔 했다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동선이 겹쳐야 되거든. 이럴 때는 겹쳐줘야 되거든. 아니 내가 가서 5분만 얘기 좀 하고 올게. 아니 이거 나도 좀 사태 파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뭐 보도는 나오는데 이거 뭐 물어볼 길이 있어야지 이거. 아니 내가 진짜 사랑했잖아. 내가 그 다금바리는 왜 사가가지고 휴가 때도 말이야. 그렇지. 동선 겹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야 이걸 관리했다는 거야. 왜 관리해 이번에는 또? 이게 이제 다 이제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어차피 그 문자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정황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느낌상 특검에서는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아요. 예. 봉 기자님 여기서 보셨나 그래픽 보다. 작업 해줍니까? 네. 네. 그럼 내일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확보하셨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문자 메시지 정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뭐가 더 녹음 있어? 파일, 통화 녹음 파일. 네. 만약에 그러면 녹음 파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김건희의 약점을 뭔가 애초에 잡으려고 했던 그래서 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원래 나오려면 지난해 12월 남부지검 압색 때 나왔어야 되는데 특검의 7월 압색 때 나온 것은 갖다 놓은 거라니까요. 건진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무기였죠. 그 무기로 건진이 위세를 떨칠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야, 이 동선 겹치기 하면 안 되거든. 겹치게 해야 되거든. 공범끼리는 절대 못하죠.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기자가 있었어요. 형님 그 시기를 한번 봐라. 그 카카오톡 그러니까 그 폰을 사용한 기간이 13년부터 16년까지인데 맞아요. 윤석열이 이른바 이제 좌천을 당해가지고 대구로 대구 고검을 가지 않습니까? 그게 2014년 1월부터 2017년 초까지입니다. 따로 지냈죠? 그래서 특검 관계자들이 굉장히 숙연해졌다라는 숙연까지. 숙연해졌다라는 얘기가 동선 관리만 안 하면 이거 진짜 이거 많이 대구 고검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그때 이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런 사람들하고 술 마실 때 아닙니까? 집에도 못 가고.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당시 이제 윤석열이 좌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를 그만둔다라고 했는데 김건희가 말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 있지 않았었나? 그렇죠. 예, 뭔가 좀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20대도 아닌데 막 뛰어내려서 도망갈 정도면은 본인도 아니 그게 사실 보통 선택이 아니에요. 피지컬 AI 얘기요. 아니 피지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판단 자체가 내가 뛰어내린다? 56세. 그러니까 약간 생김새도 이소룡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이소리요. 여기 다 공개했잖아요 사진은. 뉴스타파에서 이런 식으로 안 하더라. 왜 나한테만 오면 그런 식으로 가? 아니, 저 이제 나왔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 자극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저분은 여기서 이제 취재해가지고 종편에 건너가는 거예요. 예, 여기가 취재원입니다. 도망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 이제 취재 오늘 한 거야. 예.
와. 그다음에 이제 특검 쪽에서도 그렇고 네. 뭐 취재하는 기자들도 물론 뭐 이제 문자 메시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거를 이전에는 왜 못 찾았냐? 그렇지.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냐? 뭐 이 부분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 유독 이 사람만 제대로 조사를 못하고 뭐 그때는 이제 행방이 묘연해서 뭐 수사를 못하는 바람에 기소 중지 상태로 놔뒀다가 네.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게 검찰이 따로 불러서 검찰 표현으로는 이제 면담을 했다. 뭔 면담을 9시간 합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보면 결국 윤석열 정권이 아닐 때는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 윤석열 정권일 때는 검찰 나와서 얘기 좀 하면 검찰에서 덮어줄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렇지. 다시 정권이 바뀌니까 다시 도망가야 되는 사정이 생기는 그렇습니다. 이 맥락 안에서 그럼 검찰과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뭐냐? 그렇지. 요거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 영화 같은데 보면 이제 깡패 영화 같은데 뭐 예전에 뭐 넘버 3나 이런 영화 같은데 보면 우리 이제 보통 형수님이 그 이제 다른 만남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동생들이 가서 왜 영화 얘기를 또 하니? 좀 이따 영화 코너 하니까. 그럴 때 이제 그 동생들이 너희 새끼요 조심해. 그렇죠. 어디 떠나 있어. 요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뭐 검찰이라는 조직의 성격이 또 굉장히 좀 조폭들이랑 유사한 측면이 있으니까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옐로우적인 어떤 네. 추측을 하게 되는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뭐 참 좀 다행스러운 것은 김건희 특검이 이제 그동안에 김건희를 덮어준 검사들을 향한 수사팀을 꾸려서 그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전담 네. 수사팀이죠. 요게 아주 정말 최근 들어서 내가 본 보도 중에 제일 기분 좋은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예.